안녕하세요. 기술사 재건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방법 중에 전에는 이제 시작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확장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확장하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학습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정의를 가지고 핵심을 추린다. 이 단계가 맨 처음에 이해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된다. 이것은 이제 내용의 뼈대를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뼈대.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가는 거는 살을 붙인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말을 풀어서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주변에 후배들이 와서 물어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일단 기술사는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에 대한 거는 여기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쓰면서 뼈대를 붙이고요. 거기다 살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이제 감이 와닿지 않는데요. 기술사 공부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책에 있는 것을 외우다 보면은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요. 금방 휘발이 되죠. 금방 날아갑니다. 따라서 어떤 학습의 순서를 갖는 건데, 이것을 요 근처 시험에 나왔던 그런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이걸 해볼까요? 스트레스 리본 교량. 공부를 할 때는 이 정도는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스트레스 리본 교량 한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후배가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배님, 스트레스 리본 교량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리본 교량은 한마디로 이거야 라고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설명한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하원칙이란 무엇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상.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법. 왜? 이거는 목적 또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유. 이걸 왜 하는지. 그러면 스트레스 리본 교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스트레스 리본 교량이 뭔가요? 선배님.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교각이나 주탑이 없는 현수교야. 교각이나 주탑이 없는 현수교야. 그러니까 교대가 이렇게 있고요. 교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어떤 그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앵커를 받고요. 앵커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앵커를 받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해서 여기다 걸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거는 거죠. 걸어서 이제 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아치 교량은 여기다 하중이 오면은 양쪽에서 교대에서 지지하는 힘을 지지하는 구조인데, 이런 식의 구조인데, 얘는 역아치야. 이렇게 힘을 넣으면은 양쪽에서 당겨주는 구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선배님, 스트레스 리본 교량이 뭔가요? 이거는 새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현수교라는 게 있지. 현수교에서 주탑이나 교각을 생략한 구조의 어떤 형식의 교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교에서 하는 역아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교량이지. 선배님, 그럼 이거 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기존의 주탑이나 교대 같은 교각을 보면 거기에 굉장히 현수교에서 들어가는 공정이 많기 때문에 비경제적일 수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 그런데 그런 부분 공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공기나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경제적일 수가 있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탑이 높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현수 구조에 따른 어떤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가 않아. 따라서 친환경적인 어떤 주변 경관이나 미관을 생각하는 구조가 될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주탑이나 교각이 생략된 현수 구조.
근데 역아치 형상을 아치의 원리를 이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스 리본 교량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후배한테 설명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왜 써요? 주탐이나 이런 걸 하면서 미관을 이렇게 그 미관에 대한 부분을 경관을 해치지 않게 한다. 또는요, 공기나 공비가 절감이 된다. 하부 구조에 어떤 영향을 안 받는다. 하는 게 그런 사용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어요? 역아치라는 걸 이용했어요. 교대의 어떤 지지 구조의 앵커 시스템을 해가지고요, 이걸 달아매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즉 하부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계곡이나 하천에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제대로 알다 보면은 이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이 내용을 이제 가지를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이 뭘까요? 이건 만약에 주탑이나 어떤 교각 구조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장경관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 경관에 어떤 길이에 한계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케이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강성에 대해서 또 변형에 대한 저항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내진이나 아니면은 내풍에 대해서 풍진동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한 거는 정의가 있고요.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경관에 대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한계 또는 내풍이나 내진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답형은 작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정의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다. 그러면요 2번 스트레스 리본 교량의 원리 쓸 수 있나요? 여가치의 원리 일반 아치교하고의 원리를 비교를 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3번 뭐하고의 비교를 해요? 현수교와 경제적인 타당성 비교 이런 대제목 잡을 수 있나요? 주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 공비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교량의 적용성에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부의 조건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 자, 하천 같은 건 뭐예요? 유속이 빠른데, 수심이 깊은데, 하폭이 넓어요. 하폭이 어느 정도 적당한 곳 이런 부분이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계곡 같은 데서는요, 계곡의 어떤 협곡이 계곡에 대한 부분이 험준할 때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요. 시공시 주의사항도 역시나 뭘로 얘기할 수 있다? 현수교를 우리가 내용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주탑과 교각만 뺀 현수교량의 어떤 시공시 주의사항으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목이 벌써 5개, 6개나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하면은 자, 이 교량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발전 과제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스트레스 리본 교량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케이블이 이 가운데 단면을 이렇게 AA 단면을 잘라 본다면 케이블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더를 우리가 얘기하는 슬래브 같은 거를 해가지고 케이블을 내부 관통하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위에다가 지나가게 해서 현수로 달아내는 외부 우리가 방법이 있고요. 외부 케이블 PS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케이블을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밑에서 지지하는 외부 케이블 방식의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를 나타내면 어떤 방법이 있다? 내부 PS 방법, 외부 PS 방법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현수교처럼 얘가 어떤 교대 단단한 집안이 있다고 한다면 타정식으로 이렇게 외부에다가 거치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정식. 자정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치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슬래브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고 PS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하중을 주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슬래브는 이렇게 되고요. PS가 이렇게 해서 인장을 해서 잡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밖에다가 지지할 필요가 없겠죠. 자정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기술사 공부에 대한 어떤 순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사의 순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정의를 먼저 육하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단답형의 대제목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기술사란 무엇이죠? 기술사란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따라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내풍이요? 좋습니다. 내진이요? 그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요? 어떤 강성을 높여준다. 내풍에 대해서 어떤 비틀림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떤 복합구조, 강콘크리트 복합구조로 간다.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교량에서 기존의 교량적인 부분에서 하이브리드식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경관이 짧다 하면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주탑을 올리고요. 기존의 사장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장교에서 케이블을 이렇게 당긴다. 케이블을 당긴다. 근데 여기 이제 가운데가 길죠? 그럼 이 케이블을 이렇게 달아내고요. 타정으로 달아내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지지대를 해가지고 올리는 방식을 쓰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스트레스 리본 교량에 어떤 그 스트레스 방식을 쓰는 거니까 사장교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리본 교량에 대한 어떤 그런 복합 교량, 하이브리드 형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언더 텐션 방식, 밑에서 당겨가지고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것만 되시면 돼요. 정의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정의를 내용을 제대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채점할 때, 기술사를 채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정의가 육하 원칙대로 써있냐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하 원칙대로 썼다고 한다면 단답형은 어떤 대제목을 꺼낼 수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원리, 거기 있던 아까 얘기했던 방법, 원리, 목적, 또 여러 가지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여기서 정의에서 내렸던 내용을 하나씩 끄집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관에 대한 한계가 있다면 기존의 특수교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한 하이브리드 형식, 하이브리드는 잡종이죠. 딱 보니까 사장교도 아니고 언더텐션 방식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 리본 교량도 아니고 복합 교량이네요. 하이브리드 교량 이런 부분으로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답형에 대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서술형은 어떻게 해요? 앞 페이지에다가 고려사항, 조사사항, 준비공 또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트레스 리본 교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작업 단위가 교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대에서 1페이지에다 교대에서의 작업장의 검토사항, 작업장의 요구조건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PS의 손실 이런 얘기를 또 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형에서는 이 단답형에 앞뒤로 살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 어떤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정의를 결정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뼈대를 해서 단답형으로 만들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서술형으로 만드는 이 시기가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후배가 물어봤다는 가정을 두시고요. 육하 원칙에 따른 정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을 짚는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기술사 맞나요? 선배님, 스트레스 리본 교량이 뭐예요? 이거 주탑 교각이 없는 현수교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관장이 짧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 이 정도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달달달 외운다. 그러면 외우면 오래 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바로 외우면은 내일이면 까먹던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해를 하고 이걸 왜 쓰느냐,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를 하시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단답형과 서술형, 뼈대를 붙이고 살을 붙이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책에 있던 내용을 조금 더 조합을 해서 쓰시면 충분히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어떤 순서를 보셔야 되죠. 이해를 하고 뼈대를 붙이고 살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공부 내용을 정리하실 때 단답형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까요? 서술형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까요?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서를 요약하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답형으로 정리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이번에 이제 나왔던 시험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아치교를 할 때는 아치교를 일괄로 해서 이렇게 가설을 해가지고 압출하는 방식이고요. 얘를 회전하는 방식이고요. 벤트, 여기다 부채식 벤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용접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는
로워링 공법인데,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아치 리브를 케이블로 해서 달아내고요. 네, 달아내서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먼저 다 조립해서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연결해서 키색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아치교의 로워링 방식, 즉 하부로 내려가면서 가설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험 문제 내볼까요? 로워링 방식 이렇게 나오면은 단답형으로 어떻게 쓸까요? 1번 정의, 2번 가설 방법, 가설의 원리, 3번 차이점, 그 다음에 시공식 주의사항 이런 거죠.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배님, 아치교의 로워링 방식은 왜 어떤 방식인가요? 어떤 가설 방식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교대에서 이 아치리브를 전부 다 작업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내려서 폐합시키는 가설 방식이야. 따라서 교대 부분의 작업장이 확실히 확보돼야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어디서 쓰냐면 하부 조건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 즉 유속이 빠른 하천이나 협곡이 심한 어떤 계곡 부분에 그런 데 쓸 수 있는데 단 문제는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을 얘기해 줘야죠. 문제는 뭐예요? 가설시 전도가 되겠지. 따라서 양쪽에 횡방향 케이블이나 이런 고정, 즉 가설 작업 안전이 상당히 중요해.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아치교의 로어링 가설공법, 즉 우리 로어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 1번 정의, 2번 원리, 구성 요소, 3번 어떤 타 가설공법과의 차이점, 압출이나 회전이나 아니면 벤트를 이용한 방법 하고요. 4번 또 어떤 얘기를 하죠? 시공 순서나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설 작업 안전, 전도에 대한 횡방향 케이블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육하 원칙에 따라 정의를 제대로 못하시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공법의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한 부분은 뭐냐면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의 어떤 순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핵심을 짚는다. 육하 원칙에 따라. 그 다음에 이걸 붙여서 단답형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기른다.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서술형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사의 반은 뭐예요? 정의와 핵심입니다.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순서를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내용을 조그마한 적은 내용을 갖고 확장을 시킬 건가 하는 확장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에서는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어떻게 짚을 것인가 하는 핵심 짚기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술사는 이해만 되면 반은 성공한 거죠. 예, 여러분의 기술사의 합격을 기대하면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